안철수 교수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3파전 구도로 재편되면서 지역 정가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식수원인 회하댐이 폭우로 떠내려온 수백 톤의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만수위로 물이 원류하면서 회하강과 진화 해수욕장에까지 쓰레기가 뒤덮였습니다. 태풍 피해로 채소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과일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이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급 아파트 저층만을 골라 수억 원대 금품을 훔쳐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스쿠터를 싣고 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고 훔친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해왔습니다. 학원에 불법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이른바 학파라치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던 50대 보험 설계사가 오늘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분원이 설립됩니다. 3대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안철수 교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서 대선 레이스가 3파전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안 교수는 청년 지지층이 많은 만큼 젊은 도시 울산의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교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젊은 도시 울산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에서 경제 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강조한 점은 사회 전 계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울산의 대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울산 유권자의 40%에 달하는 20, 30대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통합진보당의 위기로 노동계의 정치적 구심점이 사실상 사라진 점도 안철수 교수에겐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울산에서 별다른 선거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실제 선거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얘기한 깨끗한 정치, 깨끗한 선거 이것을 어디까지 실천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가 울산 표심에도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안철수 교수의 대선 출마가 새누리당의 텃밭인 울산의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식수원인 회하댐이 태풍으로 떠내려온 수백 톤의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만수위로 물이 원류하면서 쓰레기가 진화 해수욕장까지 떠내려갔는데 처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수원인 회하댐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집중호우로 상류 지역인 웅천과 양산 웅상 일대 쓰레기들이 떠내려온 것입니다. 청소정과 인부들이 긴급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재 회하댐 일대에 발생한 쓰레기는 무려 200여 톤에 이릅니다. 하지만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청소선 2대로 완전히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댐이 만수위로 자연 원류하면서 쓰레기들은 다시 회하강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저 완전 차단할 수는 없나요? 차단할 방법은 없습니다. 260mm가 비가 오니까 그게 터져버리는 거죠. 태풍 산바로 초속 30m의 강풍이 불어닥친 지난 17일 울주군 서생면 해안가의 모습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해안가 백사장은 폐허구와 고사된 해초 등 각종 폐기물이 뒤엉켜 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수거한 쓰레기는 산을 보는 듯하고 회하댐에서부터 떠내려온 쓰레기까지 모이다 보니 수거한 폐기물은 무려 300톤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온 태풍 중에 이번 태풍에서 쓰레기가 최고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강에서 내려오는 것 같는데 영업에도 안 좋고. 태풍이 남기고 간 생채기를 보다 빨리 치유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태풍 산바로 울산에서도 8.6헥타르의 눈에서 벼가 쓰러진 가운데 울산시와 구군이 농촌 지역 벼 세우기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와 구군은 농촌 일손 덮기 창구를 설치해 오는 27일까지 벼 세우기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농협 울산지역본부 봉사단도 울주군 삼동면에서 태풍 산바로 쓰러진 벼 세우기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이렇게 거듭되는 태풍 피해로 인해서 농산물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채소류가 문제인데요.
다행히 과일값은 비교적 안정세라고 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추석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과일 세트입니다. 상품 10개들이 한 상자 가격은 5만 원 안팎. 태풍에 따른 낙과 피해로 급등세가 우려됐지만 추석이 빨랐던 지난해보다는 오히려 싼 편입니다. 태풍 때문에 약간 피해도 있고 해가지고 오는 상태인데 작년 추석이 빠른 작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10에서 20% 정도 약간 가격이 내린 상태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과 사과, 수박은 큰 폭으로 내렸으며 햇배만이 오름세입니다. 과일 등 제수용품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이지만 이 같은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열무가 15%, 상추 40%, 배추는 66%나 올랐습니다. 배 이상 올랐죠. 얼마 전에 배추 한 망에 6,000원, 7,000원 하던 게 지금 15,000원, 17,000원 이래요. 문제는 갓 파종한 산지 채소들이 대부분 이번 태풍에 침수돼 녹아내렸다는 점입니다. 김해, 밀양 이쪽이 자 비가 많이 나가지고 작황이 안 좋죠. 육류체류, 상추나 그런 중공급하는 데가. 과일 등 추석 제수용품보다는 채소류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추석 이후에 김장 물가 대란이 우려됩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해마다 명절 되면 되풀이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올해도 여전합니다. 제수용품 구입하실 때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요즘은 채소류보다 육류, 특히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다고 합니다. 김익현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홍보가 한창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단속반원도 원산지 표시가 안 된 곳을 꼼꼼히 살핍니다. 잘 안 보이잖아요. 나는 지금 다 국내산만 팔길래 이거 나 수입이 있길래 이것도 국내산이라 해놓은 줄 알았거든. 그걸 보니까 삼겹살에 손님한테 판매한테 얘기를 해드려야 나물은 대부분 중국산인 경우가 많은데 자세히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사리의 경우 수입산은 반듯하게 잘린 반면 국산은 손으로 뜯은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산과 중국산이 다 들어오는 콩과 두부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중국 콩이라든지 이쪽에 수입해 들어온 거 보니까 국산 콩처럼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거 섞으면 우리 못 찾아요. 원산지 표시 위반 홍보와 단속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년 울산에서만 수십 건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2008년 49건, 2009년 64건, 2010년 56건이 적발됐고 지난해에도 40건이 단속됐습니다. 요즘은 쌀과 육류, 특히 DNA 검사를 하는 쇠고기보다 국산과 수입산의 구분이 힘든 돼지고기의 위반이 많은 편입니다. 식당에서는 육류, 쌀, 그다음에 김치가 그럴 거예요. 시장에 판매되는 것들도 주로 육류들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이번 추석 연휴 때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아파트 90곳을 돌며 수억 원대 금품을 훔쳐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승합차에 스쿠터를 싣고 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했고 아파트 저층만을 노렸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저녁 시간 아파트 단지에 스쿠터 한 대가 들어오더니 멈춰섭니다. 스쿠터에서 내린 남성은 헬멧을 쓴 채 아파트 1층과 2층에 불이 꺼진 걸 확인하고는 이내 베란다 쪽으로 걸어갑니다. 울산 등 영남 지역 고급 아파트 90여 곳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여온 33살 김모 씨의 범행 장면입니다. 김 씨가 훔친 금품은 명품 가방과 현금, 고급 양주서부터 운동화, 비비탄총, USB 메모리까지 파악된 것만 4억 5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나 배관을 타면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아파트 저층만을 노렸습니다. 초저녁에 불이 꺼져 있는 것만 확인하면 빈집인지는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초저녁에 나갔다 왔는데 창문이 안 잠갔었거든요. 실외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다 어지러져 있었어요. 옷이 전부 다 널브러져 있었어요. 대구에 사는 김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속도로에선 승합차를 타고 다니다 범행 땐 싣고 다니던 스쿠터를 이용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데다 헬멧을 쓰고 있어 경찰이 CCTV를 확보해도 추적이 힘든 점을 노린 겁니다. 문이 시정돼 있더라도 시정된 문하고 문 사이에 렌치를 넣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은 다음에 바로 옆으로 제껴버리면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던 김 씨는 훔친 돈으로 고급 외제 승용차와 고급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호사를 누렸지만 1년 반 만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는 한편 아파트 저층 베란다엔 방범창이나 빗장거리를 설치하고 잠시 외출할 땐 베란다 불을 켜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산시가 지역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 부산에 있는 한국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에 울산 분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서 한국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과 울산 테크노파크 등과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10월 중구 다운동 울산 테크노파크 안에 들어설 분원은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3명 정도의 연구 인력으로 출발해 점차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호 협정 체결은 울산 조선 해양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 개 기관은 연구 역량 강화와 공동 연구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과 조선 해양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으로 3대 주력 산업인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이후 울산에서도 탈당 행렬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김진영 의원은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통합진보당을 탈당하고 노동자 중심의 진정한 진보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뒤 지지자 50명과 함께 통합진보당에 탈당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의 진성당원 3천여 명 가운데 500명가량이 탈당했으며 내일은 조승수 전 의원 등 옛 진보신당 출신들도 집단 탈당에 동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불법 파견 판정 대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문용문 위원장이 신계륜 환노위원장을 만나서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가 나서서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아가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가 전문 신고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에서는 모두 451건에 1억 5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모 씨는 99건을 신고해 3천만 원을 받았고 75건을 신고한 또 다른 김모 씨는 2,4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신고자 대부분이 타 지역 사람들로 12명이 전체 포상금의 98%를 받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이자를 미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던 50대 보험 설계사가 오늘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이달 초 잠적했던 51살 정모 씨가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며 가로챈 금액의 규모와 용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정 씨는 잘 아는 은행장에게 돈을 맡기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명에게서 2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실제 피해액은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허가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박모 씨와 차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김모 씨와 윤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과 지난해 말 컨테이너에 게임기 40여 대를 갖춰놓고 손님을 차량으로 데려오는 수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김 씨는 지난 7월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 태국에 서버를 두고 1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복권 사이트를 운영한 울산 신목공파 조직원 34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 불법 스포츠 복권 사이트를 만든 뒤 회원 500여 명으로부터 100억여 원의 베팅금을 모아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대리점 개업 비용을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9억여 원을 가로챈 44살 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인 3명에게 전자대리점에 투자하면 한 달에 2천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9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오늘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업주 50살 김모 여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인은 지난달부터 동구 동부동의 주택가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놓고 불법 환전을 해주는 수법으로 3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동구 동부동 동부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동부경찰서 소속 A모 경사가 몰던 소나타 승용차와 70살 정모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정 씨가 다치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정 씨의 아내 74살 신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A 경사가 출근을 위해서 남목시장으로 직진하다 아파트에서 남목시장으로 우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운전자 모두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심야 시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오토바이 폭주를 한 17살 권모군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공업탑과 문수로 일대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 폭주를 하다 1km가량 추격전을 벌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특별 방범 활동에 들어간 남부경찰서는 지금까지 8건의 절도와 성추행 사건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UBC 시청자위원회 9월 정례회가 오늘 UBC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청자 위원들은 경제 위기 속에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밝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 방송하고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UBC 이상용 사장은 지역문화 장달과 재능 기부 그리고 태풍 등 재난 방송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주군과 울산축협은 오늘 군청에서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갖고 한우 불고기와 국거리를 40%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울산축협은 추석을 앞두고 속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남구 태화강 둔치에서도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울산시와 우호협력 도시가 된 이라크 바스라주 공무원 대표단이 오늘 울산시청을 방문해 울산시의 행정 전반을 견학했습니다. 대표단은 오는 22일까지 울산시의 교통과 소방, 환경관리 실태를 알아보고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산업시설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현대중학교 축구부가 울산시 교육감기 축구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대중학교는 결승전에서 오인표, 윤영훈, 박하빈의 연속골로 효정중학교를 3대1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오늘도 아주 화창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성경 캐스터, 내일도 맑은 날씨가 계속될까요? 네, 그야말로 가을입니다. 벌써 이렇게 무룡산에 억새가 만발했는데요. 더욱더 가을이 느껴집니다. 높고 푸른 하늘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만큼의 가을 정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일교차도 역시 오늘만큼 클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길이 한낮보다 10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돼서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바람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간 강하겠고요. 새벽 사이 내륙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북부 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요. 그 밖에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서울 16도, 춘천 13도, 낮 최고 2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모든 지역이 맑겠는데요. 맑은 날씨 탓에 한낮으로 기온이 많이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지방도 화창한 가을날이 이어지겠고요. 역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밀양은 14도가량의 기온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 활동하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서 당분간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